인사 한 번만 해. 그렇대. 풍수 같다. 안녕하세요.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최인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김없이 최인턴 기자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예,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까 오늘은 김구 주석과 광복군에 관해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꼭지는 백검 김구 주석 비하 발언입니다.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 예, 노무시죠?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광복절에 쓴 SNS 글입니다. 물론 노 위원장이 사과도 했지만 이러한 발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구 주석을 단순한 강도살인범처럼 보는 이런 몰상식한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좋으면 너희 나라로 가 살아. 이렇듯 김구 주석을 부정해야만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세력. 그렇다면 그 세력은 어떠한 이들이고 또한 그 이득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김구 주석이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예, 역사적으로 우리는 치아포 사건이라고 합니다. 관련 텍스트는 국밥, 주모, 일본인, 살인.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1896년 민비가 시해된 직후입니다. 당시 조선은 민비 시해와 단발령 폭우로 인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김구 주석이 황해도 치아포의 한 주막에서 치다 조스케라는 일본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를 죽였노라는 포고문을 남깁니다. 백법일지에는 칼을 들고 조선인처럼 옷을 입은 일본인을 보자 국모를 죽인 놈이거나 공범, 아니더라도 국가와 민족의 독균이 되는 자라 생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밥 때문에 일본인을 죽였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체포 후에 기록된 조서를 보고 폄훼를 하는 것입니다. 여점원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줘 마음으로 심히 분개했다. 하지만 일본인임을 알아보고 불공대천의 원수라 생각했다는 진술. 이 부분을 가지고 말들을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날 조서를 보면 원통함을 품고 국모의 복수를 위해 의거를 일으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국밥이 먼저 배달되었기에 국밥 먹던 손님을 죽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과 영원히 단절해야 할 자랑부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비하성 폄훼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일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백범일지가 기억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 예, 그러한 것들은 차후에 검증할 자리가 만들어지면 취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해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80년 전 12월 10일, 이날은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임시정부는 3일 후인 10일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겠다며 대일선전을 밝힌 날입니다. 이날 기념해서 올해 역시 서울 용산 100번 기념관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선전포고 80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특별히 100번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대의원이 대일선전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80주년 기념식은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처가 후원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수왕의 명의로 작성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 성명서는 1941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 상태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을 지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밝힌 성명문입니다. 성명이 작성된 12월 10일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침공했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개전한 지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일본은 전쟁의 이름을 대동아 전쟁으로 명명하고 말레이 해전에서 승리했으며 필리핀 루손섬에 상륙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명문에서 밝히는 것은 크게 4가지입니다. 모든 한국인이 이미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일 합병조약 및 기타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과 연합국의 한국에서의 권익 존중.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과 왕징해의 정권의 불인정. 일본군 세력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격퇴. 두 번째죠. 한일 합방조약 및 기타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과 연합국의 한국에서의 권익 존중. 당시 국제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통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때죠.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자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으로서 당시로서는 합법적으로 태평양 군도를 위임 통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권리는 민족 자결주의 등 운동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인정되었는데요.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 연합국에게 합병이 무효이며 당신네들이 한국에 진주할 경우 권익을 존중한다. 이렇게 미리 알려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 9월 창설된 광복군은 이 같은 대일 선전 포고의 토대였습니다. 이후 광복군 대원들은 중국 내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는 한편 영국군을 도와 버마 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임팔 전투에도 참전했었고, 또 미 육군 전략 첩보국이죠. OSS의 훈련을 받으며 국내 진공 작전까지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최 기자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 성명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3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 포고를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처부수고 동아시아를 재창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낸다. 하나,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고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신국에 대하여 선전 포고한다. 여기서 말하는 축심국, 추축구이라고도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을 중심으로 침략 전쟁을 벌인 진영, 나쁜 놈들을 말합니다. 반공협정과 삼국 동맹조약을 통해
성립했으며 대표적인 세 국가를 따로 삼국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36년 유럽의 국제관계는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선, 이 선을 추축으로 하여 변화할 것이다. 베니토 무솔리니의 발언에서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상호협정으로 두 나라가 국제정치의 중심축이 된다는 각오가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1910년 합병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배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들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셋, 왜구를 한국,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넷, 맹세코 일본이 비호하여 조성된 창춘 및 난징 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다섯, 나구선언 각 조를 단호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특히 민주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대한민국 23년 홍주인 뉴스 TV 그러니께 세 번째 꼭지입니다.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일천여 한국 광복군 영령을 잊지 맙시다. 한국 광복군 기념사업회 이형진 회장의 기고문입니다.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해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은 이제 안타깝게도 서로 간의 진영 논리만이 남아 이전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도 부정되고 증거가 없다고 부정되고 왜곡되어 왔던 그 진실은 현재로서는 안개 속 고리무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코멘트 없이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은 오늘을 계기로 하루빨리 계층 간 사회적 갈등 없이 역사의 정설로 확립되었으면 합니다.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포상자 575분. 일본군 내의 한국 국적 사병 수십 명을 초모 공작 중 포로가 되어 해방 이틀 후 총살령으로 31살의 젊음으로 생을 마치신 광복군 제2지대 김천성 지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영만리 중국의 황야에서 산하하신 이름도 시신도 없는 한국 광복군 일천여 영혼들께 용서를 빕니다. 1941년 12월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성명서에 밑돌이 되었던 한국 광복군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1939년 34명의 20대의 한국 청년들은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 준경에서 한국 광복 진선 청년 공작대를 만들어 중국 청년들과 함께 항일 전선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다시 1년 후 자발적으로 일제와 싸우기 위해 무장투쟁 단체인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조직하여 28명이 서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원들은 태양산 일본군 제36사단 주둔지대에 깊숙이 침투하여 이도순 일본군 통역관 등 한국국정 사병들을 초모하여 100여 명의 부대를 만들었고 태양산에서 중국 제34집 당군 호종남 부대와 연계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우다 많은 청년들이 전사하였습니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 100여 명은 1941년 1월 1일 사회주의 이념의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 한국광복군의 오지대로 편입되어 비로소 한국광복군은 군대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고 1941년 12월 10일 임시정부는 광복군이 있었기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한간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창군의 밑돌이며
임시정부가 끌어들였다는 허무맹랑한 날조 문건과 또한 조선혁명자 연맹이 청년들을 뽑아 한국청년 전지공작대를 조직하였다는 역사를 왜곡한 허위 날조 문건들이 인터넷과 정부 문건에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는 중국 군사위원회 정치국 소속으로 조직되었으며 1942년 1월 3일경 130여 명의 조선의용대원 중 110명이 사회주의자들이 꾸민 중공천당이라는 중국 공산당으로 탈출하자 김원봉은 임시정부의 약점인 중국 정부에 대한 의존도와 중국 군사위원회의 황푸 군관학교 동문들의 도움으로 광복군 직제에도 없는 부사령관 자리와 제1지대를 요구하였고, 이에 김구 주석께서는 그들이 오면 우리 조직은 분열된다.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에 따라 직제를 만들 수 없다라 반대하셨지만 중국 군사위원회 장개석의 일방적인 압력에 의하여 김원봉은 조선의용대 중경잔류병력 21명과 함께 한국 청년 전지공작대가 창군 광복군 5지대로 편입된 1941년 1월 1일보다 1년 반 뒤인 1942년 7월 광복군 1지대로 편입하여 광복군 창군과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 광복군 노병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망국의 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라고. 광복군 노병들께서는 해방된 조국에서 장례비가 없어 주민들이 장례를 치루었어도 눈을 감으실 때까지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셨는데 유고를 현충원으로 이장하는데 50만 원의 이장비를 주며 모든 비용은 유가족이 부담하라. 이것이 현실입니다. 해방 후 76년 한국 광복군 노병들은 그리도 찾고자 했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찾았건만 대한민국은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건만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와 정치가 독립운동가들에게 가리워져 조국에게 잊혀지고 국민의 내리 속에서 망각되고 있습니다. 1965년에 600여 명의 광복군들로 창립되어 56년을 이끌어온 한국광복군 동지회는 2021년 56년 동안 이끄신 광복군 1세대 몇 분만 남고 모두 국립현충원 동지들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56년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단돈 1원의 운영비도 지원받지 못한 노병들께서는 생명수당인 대일청구권 자금 이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십시일반 떼어내 동지회를 운영하고 자신들과 가족들의 기륭사를 챙기고 장학회를 설립하여 후손을 키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광복군 노병께서는 56년간 작성해 놓은 회비장부에 적힌 1,000원, 5,000원의 글자를 마주 대하면서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노병들은 투사는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며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태평성대를 기원하시며 575분들의 동지들 곁으로 가셨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라고 천명한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국군의 수장, 국방부 장관마저도 한국 광복군 추모 행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은 아십니까? 오늘 80주년 대일 선전포고 기념식부터 한국광복군 동지회를 승계한 한국광복군 2세 대가 사단법인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보훈처에 승인받아 추모와 선양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중국은 자국의 비용으로 중경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터의 4층 건물을 건립하여 타국의 독립투사들을 추모, 선양하는 기념관을 건립하였고 한국광복 진선청년공작대가 창설된 유주에
중국은 한국 청년들과 한국 광복군들의 독립투쟁사를 기념하고 일본에 무참히 돌아가셔서 시신도 없는 한국 광복군 영혼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대국을 자랑하며 틈만 나면 한국 광복군은 국군의 뿌리라고 홍보하는 한국 광복군들이 조국 대한민국은 그분들을 기리고 후세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일본과 세계인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일본인들이 전장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가짜 독립광복군을 확인하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정부와 관리들은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이 후손들이 있는 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립투쟁의 역사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광복군 노병들의 단체인 광복군 동지회 운영비를 56년간 외면하고 그분들이 생존해 계셨을 때 먼저 가신 동지들을 추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한국 광복군 동지회의 공법단체 지정에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제 2세대로의 승계는 1세대, 1천여 한국 광복군들의 추모와 그리고 그분들의 조국애와 민족 정신을 선양하고 한국 광복군사를 편찬하여 후세에 전해야 하는 혈연적 동지적 의무의 승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한국 광복군을 기리고 역사를 지켜가기 위한 한국 광복군 기념관 건립과 한국 광복군 기념사업회의 공법단체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실천하여 한국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로서의 정통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성명서 80주년 기념일을 정부와 국민이 한국 광복군의 이념인 자유, 평등, 평화의 신념으로 조국 독립을 위해 산행하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한국 광복군과 독립유공자들을 추모 선양하기 위해 무엇을 했던가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선대의 유지를 받들어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의 위기 때에는 솔선수범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인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12월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 80주년 한국 광복군 부모님들을 그리며 직계 후손 사단법인 한국광복군 기념사업회 회장 이형진. 여러분, 기고문 엄청난 사실들이 들어있죠. 생각과 판단은 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다고 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사실로서 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주인 뉴스도 한번 여러 연구자들을 만나서 취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관심이 두려운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무관심은 스스로 망각하게 된다는 것. 모든 일은 쉬워 보여도 또한 쉽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망각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그러니까 투 체인턴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무거운 내용이네요.
그러게.